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초을 출신의 미래통합당 박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서초을 박성중 의원입니다. 조금 전 범계 의원의 인터뷰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것이 우리 국회의 기능은 정부를 견제 비판하는 기능인데 여기에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장소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강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고집인지 아니면 아집인지 아니면 길들이기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 야당 탄핵 소추에 관련해서 법리를 잘 모르는 형태로 약간 이야기를 하는 투가 나오는데 우리도 전문가는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자리가 윤석열 장모까지 거론할 자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최근에 민생이 어렵고 또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CNN이라든지 아사히,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문 정부 지지율의 하락의 이유를 민주당의 성추문, 부동산 등 경제 문제, 그리고 남북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성추문이 지지율 하락의 첫 번째 이유라고 지목하고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뭐 제가 여론조사를 안 해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장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은 박 전 시장의 가는 길만큼은 정부와 여당이 만들어준 초호화 꽃길이었습니다. 총리, 박 전 시장의 서울특별시장 장래, 서울특별시장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서울특별시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서울시나 관계부처에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승인한 적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것은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스스로 결정할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의전 편람에 보시면 청와대 국무총리실에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까지 다 협의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총리님, 7월 9일 박 전 시장이 실종된 날 총리와 아주 중요한 분들, 특히 뭐 진영 장관, 기타 외에 서울시청 근처에서 주요 미팅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날 저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한테 들어온 정보를 보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제 총리님, 애초에 유가족들은 가족장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 측에서 서울시장을 하자고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언론에 나왔는데 혹시 들었습니까?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가족은 조용히 가족장으로 마치겠다 했는데 절대 안 된다, 그냥 보내드릴 수 없다, 후유증이 크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짊어질 문제다, 시민들과 시장님 지지자의 마지막 인사 드릴 기회를 드려야 된다 해서 가족장이 서울시 장례로 바뀌었습니다. 여당이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을 오랫동안 역임을 하면서 공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울시에서
그래도 예우를 하는 게 옳지 않느냐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가족과 서울시와 민주당 의원까지 다 참여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민주- 장례 협의 단계에서 민주당 의원이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또 더 나아가서 서울시 전역에 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플래카드 다 붙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여건에 유리한 환경 조성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울시장이 왜 5일장으로 치러졌습니까? 3일장 해도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자제분이 외국에 있었는데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 것도 감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공익이 희생되는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 박 전 시장의 서울시장을 반대하는 청원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굉장히 상당히 큰 숫자로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57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혹시 서울시 정책 제안 게시판이라고 시민들이 막 내는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에 진상규명하라는 것과 서울특별시장 장례 안 된다 본물을 이루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 시민이 1,000만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시민들도 계시고 또 일부에서는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 문제는 이제 일방적으로 어떤 그 쏠림 현상이 있다거나 그런 일부가 상황이 아닙니다. 게시판에는 95%가 완전 도배를 돼 있습니다. 아니 게시판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시민들도 그리 계십니다. 생각하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장례 비용이 얼마나 들었다고 보십니까? 혹시 보고받은 적 있어요? 그걸 제가 왜 보고를 받겠습니까? 보고 안 받았습니까? 예, 물론 전혀 통일실과 보고받는 관계가 게- 되는 협의 대상인데. 그건 서울시의 일이기 때문에 예, 뭐 총리님이 뭐 권한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혈세로 2억 1,100만 원 정도 우리한테 보고 들어왔습니다. 아마 인건비까지 들어가면 엄청나게 들어갔을 겁니다. 정말 성폭력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이 가족장을 서울시장으로 상장시키고 3일장을 5일장으로 하고 국민들은 살기 힘든데 국민의 혈세가 몇 억씩 들어가는 것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분향소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백선엽 장군과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요. 공영방송과 종편이 보도한 내용을 살피면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KBS, MBC, YTN부터 쫙 해가지고 누구도 분양 보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수신료 받는 공영방송 KBS 이러면 안 됩니다.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혹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조문객이 얼마나 왔다고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의원님, 저는 사실은 그게 저의 큰 관심 사항은 아닙니다. 여튼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돌리지 마세요.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백선엽 장군님에 대해 장군의 추모객은 어느 정도 왔다고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글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박 전 시장은 2만 명 정도 되고요. 백선엽 장군은 4만 5천 명 일단 추계가 그리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편향적으로 하는 건 참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더구나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KBS, MBC, YTN, 연합뉴스 TV 보면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연일 현장 연결을 하고 조문 시간, 방법, 장소 자세히 알려주는데 백선엽 장군 분향소에는 방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시장과 전쟁 영웅인 백선엽 장군의 보도 내용을 보고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 정부와 민주당 내로남불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총리나 당이 언론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혹시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그러나 국정을 그것은 전체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관심을 표명해 본 적도 없고 또 그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정부와 여당 언론이 짬짬이로 하고 있다는 거, 공영방송이 특히 공정해야 된다는데 저렇게 하고 있다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총리님, 박원순 성추행의 사건의 고발인이 피해자입니까? 피해 호소인입니까? 피해자죠. 피해자입니까? 예. 총리님은 확실하시네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 피해 호소 고소인
온갖 해괴한 표현이 나옵니다. 피해 호소인이란 것은 박은순 시장의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폭력 방지법, 성폭력 처벌법,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시행 대통령입니다. 다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정부 여당, 친여 인사, 방송에서 피해 호소인이란 말장난으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인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모 의원은 박 시장의 죽음으로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고 미화하기까지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온라인에 민주당 극성 팬들이 2차 가해를 도가 넘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서울시 공개 자료를 통해 누군지 찾아서 참 교육을 시키겠다는 신상 털기가 저렇게 나오고 있고, 인터넷에서는 피해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진이 온통 떠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피해자를 간노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은 불륜이다, 수치십도 않는 일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냐 등 조롱과 인격 모독까지 서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심각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총리, 문정부에 불리한 가짜뉴스, 코로나 가짜뉴스는 대통령 한마디에 그렇게 발빠르게 때려잡더니 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협박과 조롱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 피해자에 대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SNS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국가는 관련된 법에 의해서 잘 보호를 하고 또 우리 사회도 거기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은 참 좋으신데 의지가 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에서는 한술 더 떠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TBS 박지희 아나운서, 4년 동안 도대체 뭘 하다가 이제 나선지 궁금하다. YTN 진행자 이동영 씨, 비고소인은 인생이 끝이 난데 숨어서 뭘 하는 것인가? 이렇게 편향되고 피해자가 2차 가해를 가는 방송인들이 지금도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다수의 방송인이나 또 정당,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던 박원순 비서실 6층 사람들은 더 과간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힘들 거다. 여성단체에 휩쓸리지 말라. 기자회견은 아닌 것 같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인사 담당자는 사항 파악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방조를 넘어서 성추행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것이라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온당치 않은 말을 어떤 경로든지 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태원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으십니다. 오직 하면 CNN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중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기 편의 허물은 모른 척하는 것이 좌파식 페미니스트입니까? 총리 2015년 10월 11일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신 거 알고 계시죠? 예. 민주당 당헌에도 비슷한 내용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내년 4월 7일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후보를 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당원이긴 합니다만은 당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벌써 필요하면 당헌 개정하자, 성범죄는 개인 이탈이다, 미리 안 된다고 선긋기 하지 말자 다 난리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불 떼다가 꼼수 무소속 후보나 또 시민 후보를 가장한 우회 후보를 내려고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꼼수 후보 괜찮다고 보십니까? 예, 정치적인 발언은 삼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다, 내부 방조 책임이 있다, 고소 내용이 유출됐다, 2차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있는 만큼 명백하게 밝혀져야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밝혀지고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과 서울시는 수사 대상이고 검찰은 소극적이고 이래서 저는 특검을 주장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과 제도에 따라서 관련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간에 기회는 문재인처럼, 과정은 조국처럼, 결과는 윤미향처럼, 대출은 이상직처럼, 지시는 추미애처럼, 대답은 김현미처럼, 뻔뻔하려면 최강욱처럼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니 여당이 되니까 말이 바꿉니다. 재보선에 책임이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더니 개정해서라도 후보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대출을 80% 끼고 200원짜리 빌딩을 사더니 서민 대출은 막아버립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가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더니 조국 딸은 아빠 찬스를 이용해 의대에 진학합니다. 내부 고발은 내 편이면 용기라고 하더니 현 정권 문제를 수사하면 항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부 여당의 내로남불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